오늘은 좀 적을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자, 앞에 거 과거 저희로 살짝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앞에 수학하에서 배웠던 거 이제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그 경우의 수는 먼저 뭐가 있나요? 잠시만요. 펜이 인식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 경우의 수에는 단순히 뭐 곱의 법칙이다, 합의 법칙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따로 이제 쓰는 게 있었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봐볼 텐데요. 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봐볼게요. 경우의 수의 특수 경우 그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 세 가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기 순열 공식 8가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합 공식 2가지. 그래서 그 공식만 한번 딱 정리해볼게요. 한 30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중간에 만일에 예제를 설명한다거나 하면 좀 더 길어지거나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그 있잖아요. 그 문제 푸시다 보면은 그냥 가는 경우의 수, 길찾기 이런 것들 집에서 역을 거쳐서 뭐 도서관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생략하고요. 예외적으로 따로따로 물어보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경우의 수에서 세 가지 물어보고 있죠. 경우의 수. 자, 오늘은 천천히 적어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첫 번째는 솔직히 이거는 뭐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게 가장 많이 나오죠. 약수의 개수. 이게 이제 경우의 수 물어보는 게 가장 많이 나오죠. 어떤 수 A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해봤더니 소인수 분해를 해봤습니다. 소인수 분해 해봤더니 A의 N승 그리고 그 다음에 B의 N승 하나만 더 해볼까요? C의 뭐 A승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공식이 정리해지죠?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그죠? 1 더해서 다 곱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공식인데 이유가 왜 이렇게 되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유를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텐데 이유는 요렇죠. 얘를 간단히 들어서 12라는 게 있어요. 12를 소인수분 해보니까 2의 2승 곱하기 3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를 다 한번 적어보면 이런 느낌이죠. 1, 2, 그 다음에 3, 4, 6, 12 이렇게 되는데 요 녀석은 뭐죠? 1 곱하기 1이고요. 얘는 1 곱하기 2, 얘는 1 곱하기 3, 얘는 1 곱하기 2의 2승, 얘는 2 곱하기 3, 얘는 2의 2승 곱하기 3 요런 느낌인데 좀 이따가 이제 이 경우의 수랑은 상관없는 약수의 총합 이제 나오는 공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위에 있는 요 녀석을 적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2가 총 2개가 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하나 사용했을 때 그리고 2개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나 사용했을 때 이렇게 나타내면 요걸 요렇게 분배한 거죠. 요런 식으로 하나씩 분배한 게 바로 위에 있는 총 6개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래 지수가 갖고 있는 개수에다가 이 2개인데 여기 사용하지 않은 0이 하나 추가가 되죠.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1, l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해져서 그 녀석만큼 곱해지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그죠? 요게 약수의 개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해서 응용이죠. 요거는 이제 응용인데 이거는 경우의 수는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거 중학생들이나 할 때 약수의 총합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때 하기 좋은 거 있죠. 약수의 그죠 총합 아이고 약에 대해서 약수의 총합이죠. 약수의
총합 이렇게 되죠. 그럼 금방 저기 원리 그거랑 똑같은 거죠. 위에 있는 건데 어떻게 적어요? A의 0승부터 A의 1승 해가지고요. A의 N승까지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되죠. 그다음 B도 마찬가지고 0승부터 그다음에 B의 N승까지 그다음에 C의 0승부터 이렇게 가서 C의 L승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확률과 상관없이 만에 하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어본다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약수의 총합. 근데 이때는 왜 물어보냐 하면 요 녀석은 이게 뭐죠? 요게 뭔가요? 요렇게 생긴 게 이게 등비수열이잖아요. 이게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요거를 식상으로 정리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공비는 A이고 그죠? 첫 항은 1인 게 되는 거고요.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당연히 얘는 이제 소위수분 했을 때는 소수가 나올 테니까 1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a-1분의 a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여기에다가요. 그 다음에 b-1분의 b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C-1분의 C의 L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도 가로 해주면 더 좋을까요? 보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이제 등비수열을 배웠다면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게 약수의 총합이에요. 경우의 수에서는 단순히 이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예, 그거 외적으로 이제 수열과 연결시키면 약수의 총합을 물어볼 수도 있다. 그 중학교 때는 그냥 약수의 총합 공식을 그냥 외워 책이나 참고서요.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그냥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죠. 이거에 약간 응용적 패턴인데 두 번째는 돈이죠, 돈.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요. 돈의 지불 방법과 그죠? 금액이죠.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그 다음에 지불하는 금액의 종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봤을 때 이런 거죠. 10원짜리 7개, 5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가 3개, 그리고 1000원짜리가 뭐 5개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처음에는 뭐냐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겠죠. 지불 방법입니다. 지불 방법. 지불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약수의 개수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수의 개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수의 개수와 동일 이렇게 동일합니다. 단 주의할 거는 그 지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영어는 지불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통 밑에 보면 단 이래가지고 지불하는 돈은 그러니까 영어는 그거 세지 않는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약수 입장에서 보면 A의 0승, B의 0승, C의 0승 얘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불 방법은 위에 있는 요 돈들의 개수에다가 그러니까 10원짜리가 7개 있잖아요. 요렇게. 그럼 10원짜리가 7개가 있으면 얘는 실제 아예 하나도 안 쓰는 거, 그 다음에 하나 쓰는 거부터 해가지고 7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총 8가지가 되는 거고요. 50원짜리는 하나가 있으니까 쓰지 않는 경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하나 쓰는 경우 또 하나에서 2가지 전부 다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 방법은 아까 위랑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위에 그대로 하면 이거죠. 7에다가 1 더해주시고 1에다가 1 더해주시고 3에다가 다 이렇게 하나씩 더하죠. 더해서 그대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어는 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하나만 빼주시면 돼요. 전부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1 이렇게 되니까 요게 돈에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니은 요 녀석이 이제 기획처럼 낼 때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시험에 이제 나한테 제일 까다롭게 하는 게 이거죠. 지불하는 금액의 종류 물어보죠. 금액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 이거거든요. 금액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일에 50원짜리를 하나 샀다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50원짜리를 샀는데 50원짜리는 아까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10원짜리 5개 내는 거나 50원짜리 하나 내는 거는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경우로 들어갔어요. 근데 금액에서는 50원이면 10원짜리 5개 내든 50원짜리를 하나 내든 그냥 50원이기 때문에 하나로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걸 잡아야 되는 게 핵심이겠죠. 그럼 이 중복되는 건 어떻게 잡냐면 연결고리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 학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연결고리만 잡아라 이랬어요. 그래서 금액 종류에서는 뭐냐면 연결을 잡아라. 연결고리 이걸 잡아라 그랬어요. 연결고리를 잡으면 되는데 어떻게 10단위로 되는 거는요. 10단위로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 단위로 넘어가는 게 5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10원짜리는 그러니까 50원이 될수록 100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10단위든 5단위든 간에 우리가 10단위가 될수록 5단위 있잖아요. 10이 되면 최소한 어디까지 9개가 있어야 되고 5단위는 최소한 4개가 있어야 그 다음 단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만일에 10단위로 가고 싶었어. 그러면 9개가, 5단위로 가고 싶으면 4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일에 5라는 게 있어서 갈 때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10원짜리가 이렇게 50원짜리로 가고 싶어요. 그럼 몇 개 있으면 돼요? 5단위 갈 때는 4개만 있으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50원짜리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내가 4개만 있어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50원짜리가 없이 100원짜리로 바로 가고 싶었다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9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그 지불하는 금액이라는 거는 내가 그 금액을 표현하는 방법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자, 내가 50원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10원, 20원, 30원, 40원 딱 4개 있는 다음이 바로 50원이기 때문에 5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40원하고 50원만 있어도 보세요. 갖고 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원짜리 4개, 50원짜리 하나 있으면 10원부터 90원까지 다 표현이 가능하시죠. 그죠? 10원, 2원. 그러니까 그럴 때 연결고리 됐다라는 거고 제가 만약 10원짜리를 갖다가 9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100원이랑 연결되면 또 10원부터 100원까지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원짜리에서 100원짜리로 갈 때는 그냥 50원 다음에 100원이니까 최소 몇 개만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그 단위인데 5짜리로 갈 때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연결이 되는 거를 표현하시고 연결이 되면 거기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돈으로 다 바꾸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보면 10원짜리, 50원짜리 연결이 되고요. 50원짜리, 100원짜리랑 연결이 되죠. 그럼 얘는 10원짜리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죠? 300원하고 50원하고 70원이니까 420원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죠. 10원짜리가 42개. 이렇게. 왜냐면 100원짜리에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죠? 500원짜리는 하나만 있어도 1000원짜리 연결돼. 얘는 하나만 있어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3개가 이미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얘는 5,000원하고 1,500원이니까 6,500원이죠. 6,500원이면 500원짜리가 총 몇 개죠? 13개.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찾으셔서 거기에 연결고리끼리 짝을 지은 다음에 최소 단위로만 바꿔주신 다음 약수의 개수를 부하하는 곳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42개로 바꾼 거에 1을 더하시면 되고 13개로 바꾼 거에 1을 더하셔서 곱한 다음에 당연히 0원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빼기 얼마요? 1 이렇게 해주시면 요게 지불하는 금액이죠. 지불하는 금액에 관련 종류에 관련돼서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결고리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연결고리는 이래요. 10원짜리가 50원짜리로 가고 싶다. 그러면 4개. 10원짜리가 100원짜리 가고 싶다. 그럼 몇 개? 9개. 근데 50원이나 500원이나 그러니까 5단위로 다니는 아이가 다음 단위 10단위로 가고 싶을 때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연결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걔가 2개가 되면 그 다음 돈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제 그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다음에 그 다음 단위는 그 돈이 바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요 2가지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거죠.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式그대로 갖고 와서 지불할 수 없는 0원만 일시 빼시면 되는데 지불하는 방법은 약수의 개수와 거의 동일한 거고요. 지불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연결 단위를 찾으셔서 최소 단위의 금액으로 바꾸는 게 핵심적 팁니다. 자, 그럼 연결 방법에 다시 한번 설명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10원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50원하고 연결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요 10원짜리가 최소 몇 개? 4개가 있으면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원, 20원, 30원, 40원 다음에 그냥 50원 바로 말할 수 있으니까 4개 있으면 돼요. 만일 10원짜리가 있는데 100원짜리로 연결되고 싶어요. 그러면 요 단위를 가고 싶을 때는 요 10원짜리가 몇 개? 9개가 있으셔야 연결된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5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요렇게 가고 싶을 때는 50원 다음에 바로 1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몇 개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동일한 원리로 5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얘가 1000원짜리가 되고 싶으면 몇 개 연결고리는 몇 개? 하나만 있으시면 된다 이거죠. 요게 연결고리입니다. 네. 요것밖에 없어요. 1000원짜리가 5000원 되고 싶어요. 몇 개? 4개. 1000원짜리가 만원이랑 연결되고 싶어요? 그럼 몇 개? 9개.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10단위는 4개이거나 9개, 50단위는 하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간혹 가다가 500원짜리하고 5,000원을 줄 때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죠. 500원, 1,000원, 1,500원, 그리고 4,500원 다음에 똑같이 5,000원이 되니까 또 몇 개요? 9개.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돈의 단위는 뭐지? 만약 500원 다음에 5,000원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연결되려면 얘 몇 개 있어야 돼? 9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단은 돈에 정확히 얼마? 하나만 빼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 돈이 되는 거에 하나만 빼시면, 왜냐면 그렇죠. 10원, 90원 됐어요. 90원 다음에 그냥 100원, 90원짜리 9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100원짜리로 넘어가니까 연결됐다 보면 되죠. 그죠? 선생님들이 쉽게 생각해 보세요. 10원짜리 9개랑 100원짜리 하나 갖고 있으시면 그걸로 다 만들 수 있죠. 190원까지 만드실 수 있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10원짜리 10개 아니어도 만들 수 있잖아요.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70원, 80원, 90원, 그리고 바로 100원, 그리고 110원, 120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위 돈에 1만 빼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일단 경우의 수의 돈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요 문제 있으면 애들 제일 어려워하니까 정리 한번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녀석이죠. 선생님들 좀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질문 좀 많이 하셨던 건데, 내 자리 찾아가지 않기, 내 물건 가져가지 않기, 이런 겁니다. 내 물건, 네, 가져가지 않기,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가져가지 않기, 이렇게,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 물건 가져가지 않겠다, 이런 건데요. 간단하게 보면 되죠. 처음에 두 명이 있는데 A, B가 있어요. 그런데 요 놈이 지들 걸 안 갖고 가고 싶다. 그럼 뭐야? 바꿔 갖고 가면 되겠죠. 요게 몇 명일 때죠? 두 명일 때죠. 한 명 있을 때는 뭐 말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한 가지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명이에요. 세 명. 세 명이면은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러면 제일 먼저 요 A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누구죠? B가 있을 수 있고 C가 있을 수가 있는데, B가 왔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A, C가 났는데 C 자리에는 C가 못 가니까 그러니까 A 거면 C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C가 왔다 그러면은 A, B만 났는데 B 자리 B 오면 안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세 명일 때는 몇 가지? 두 가지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명일 때겠죠? 예, 네 명일 때 이제 가보면 됩니다. 네 명일 때는요, 딱 네 명이에요. 네 명,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얘가 이름이, 유식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냥 아이들한테 또 말해봐야 기억도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자기 자리랑 찾아가지 않는 거 물건 사지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실전 문제 나올 때 실제 이름을 잘 안 주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은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쭉 한번 꺼보면 일단 여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어떻게? A 자리에 B가 올 때, A 자리에 C가 올 때, 그 다음에 C 자리, 그 다음에 또 A 자리에 D가 올 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누가 남아요? B 자리에, B는 빠졌으니까 B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A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고, D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빠졌으니까 이 자리에 A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고, D가 올 거고요. 여기는 D가 빠졌으니까 여기 A하고 B하고 C 이렇게 오겠죠. 그럼 남은 녀석 C, D니까 얘는 D하고 C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D 남았으니까 여기가 A하고 D 될 거고 AC 남았으니까 AC 이런 식이 되겠죠. 그 같은 원리로 여기 적으면 되죠. 여기 B 오면 안 되니까 DB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D 남았는데 여기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AB 남았죠. 여기 A하고 B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C 남았는데 C하고 B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하고 누구 남았어요? A, C 남았죠? C 자리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B 남았는데 똑같이 A하고 여기랑 B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네 명은 9가지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대부분 물어보는 문제는 이 네 명까지만 대부분 물어봐요. 네 명까지만 대부분 물어봅니다. 네 명까지. 근데 간혹 가다가 아주 간혹 가다가 5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어려운 문제. 그래서 저번에 제가 2학번에 저희 수업할 때 제가 그랬어요. 5명은 몇 가지입니까? 내가 좀 여쭤봤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5명은 몇 가지인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예, 44가지. 예, 맞습니다. 44가지였죠. 그래 제가 저번에 공식 하나 정리해드렸어요. 그쵸? 요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죠?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공식부터 적어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n명이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이런 거죠. 4명 읽어보세요. 3명일 때 일단 제일 앞에 있는 A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개수가 몇 개? 2개거든요. 그 다음에 요 4명일 때는 요 A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명이죠? 요렇게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A 자리에 올 수 있는 전체적 경우를 먼저 살펴보는 공식이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 공식 자체가 뭐였어요? N마 1 경우가 생기더라. 이렇게 되고요. 그때 요 안에서 N마 1명의 그 경우와 더하기 N마 2명의 경우를 더하셔서 N마 1 곱해 주시면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5명이라면 N마 1 하니까 4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5에서 4 빼니까 4명이 줄 세우는 그 자기 자리 안 찾아가는 경우니까 몇 가지가 돼요? 9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5명 중에 3명은 2가지 이렇게 돼서 4 곱하기 12라고 나오죠. 그래서 44가지 이렇게 빠르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간혹가다 이거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요 문제 왜 이 공식이 됐는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최대한 천천히 갈게요. 이해 안 되시면 안 되니까.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있어요. 네,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그러니까 D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리 이름이에요. 자리예요. 그냥 사람은 아니고 자리입니다. A 자리, B 자리, C 자리, D 자리 있어요. 여기에 책상에 이렇게 다 있어요. 네 가지 자리가 있는데 한 명이 결석했어요. 얘는 결석했어요. 얘는 이렇게 결석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세 명이 얘는 출석했어요. 이렇게 세 명이 출석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오셔서 쪽지 시험을 칠 거라고 자리를 바꾸라 그럽니다. 얘네들한테. 얘들아, 자리를 바꿔라. 그러면 총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꾸란 말은 내가 내 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컨닝 방지용으로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얘네들 보고 자리 바꾸라 그럽니다. 그럼 자리를 바꾸라 그랬을 경우에 요 네 명이 자리를 바꿀 텐데 한 명은 결석을 한 상태입니다.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올까요? 실제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 책에 있는 문제고요. 예전에 모의고사에도 나왔고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네, 그 형태인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4명이 이렇게 있어요. 4명이 이렇게 있고 한 명은 결석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는 자리가 비어 있고요. 여기에서 3명은 앉아 있어요. 이 3명한테 선생님이 그럽니다. 예, 쪽지 시험 칠 거니까 자리 바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총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올 거냐?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총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올까요? 다른 선생님께서 답을 말씀하셔도 본인 선생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신 거랑 같으면 같아도 말씀하시고요. 다르면 또 다른 거 말씀하시고요.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 뭔가 좀 참여하는 느낌은 나잖아요. 자, 몇 가지일까요?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몇 가지일까요?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생각나시는 대로 몇 가지일까요?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나요? 김혜진 선생님 말고는 말씀 안 해주시는 건가요? 네 자리 아니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자리만 앉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니. 배 선생님 말고 말씀해주신 선생님 안 계세요? 혹시 다 자리 비우신 거 아니에요? 잠수 타신 거 아니에요, 다들? 말씀 안 하시면 다 잠수로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답이 안 나왔어요. 자, 요 녀석은요, 이게 이제 제가 이 도출한 공식, 요 공식 도출한 거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 건데요. 요거 도출한 공식의 원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부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아이고야. 아이, 모양이 좀 이상해졌어요. 다시. 자, 엠마 1에다가 여기에 뭐 하죠? n-1명 더하기 n-2명 이렇게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뭐일 때 n명일 때 이렇게 제가 공식을 이렇게 딱 적어드렸는데 이 공식 자체가 실제 교재나 이런 데 아마 보기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 글이라고 되어 있지 실제 이렇게 공식을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때 의대 가려고 막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 문제를 좀 빨리 풀면 어떨까 하면서 애들끼리 이제 규칙을 찾아서 이제 찾아낸 거였고요. 그 당시 저희를 담당했던 저 이과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걸 이제 들고 가서 검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예, 맞다고 하셔가지고 그 뒤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공식이거든요. 아직까지 오면서 책에서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빠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이 답은요, 11가지. 11가지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A는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 빼고 3명이 자리 바꾸는 거죠. 그럼 얘는 몇 가지 나오나요? 2가지 나옵니다. 2가지.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결석은 했지만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그러면 몇 명이 자리 바꾸는 거죠? 4명이 자리 바꾸는 게 되죠. 그럼 얘는 아까 몇 가지였어요? 9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토탈 11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요렇게. 요거예요.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문제를, 그럼 자, 응용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1명이 결석을 했습니다. 1명이 결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선생님이 자리 바꾸라고 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5명이면. 5명이면 몇 가지일까요, 그럼? 5명이면 몇 가지일까요? 5명이면 몇 가지겠습니까? 5명일 때 한번 봐볼게요. 5명일 때. 이제 응용 바로 되시죠? 예, 총 53가지 됩니다. 그럼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게 뭐냐면 바로 요 공식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럼 왜 얘를 저렇게 활용을 할 거냐 이거잖아요. 여기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이 공식이 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그냥 수용도 형태로 글이라고만 하시고 기계 선생님들 대신에 빨리빨리 암기하신 것보다는 몇 명이든 말씀하실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가지고 알아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에서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명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어떻게 돼요? 요 자리에, A 밑에 있는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B, C, D 하고 몇 가지죠? 3가지가 옵니다. 맞죠? 요게 이제 우리가 엠마 1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A는요, 신경 쓰지 마세요. A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뭐를 보냐면 A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1명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B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고 D가 있죠. 그럼 여기 호명되는 건 누구냐? 결석안이에요. 그럼 B 입장에서 얘는 결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빈자리가 되죠. 여기가 빈 거예요. 그냥 빈자리가 돼요. 요 빈자리에 그냥 A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뭔 느낌이죠? 첫 번째 얘는 뭐요? 빈자리 놔둔 상태로 C와 D만 자리 바꾼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어떤 느낌? 처음에 아까 결석함에 A 빼고 요 느낌하고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두 개는 뭐예요? 빈자리 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빈자리가 어디로 올 때? 1로 올 때. 빈자리가 어디로 올 때? 1로 올 때. 요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A, B가 되니까 여기는 D, C 이렇게 오는 거고요. 여기는 C, D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보면 처음에 B가 A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A는 당연히 B 자리로 갈 건데 그 B 자리가 결석한 애라고 생각하고 A도 그냥 B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보시면 얘네를 적는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냥 B 자리에 A가 그대로 가는.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만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죠? 이 말은 결석을 한 사람 자리 빼고 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꿔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원래 있던 B 자리에도 누군가가 앉죠. 그러면 결석한 사람 자리에도 같이 섞어서 앉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가 이 앞에 있는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가 앞에 붙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경우 각각이 그러면 엠마 1명 경우와 엠마 2명 경우가 이렇게 더해진 게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 더해서 총 몇 가지 경우, n-1의 경우 이렇게 해서 식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결석을 한 명을 해서 자리를 바꿔라라고 했을 경우에 결석한 자리를 빼놓고 바꾸는 경우, 그것까지 포함해서 바꾸는 경우가 되는 그 원리는 바로 여기 있는 공식화되는 뒤에 중괄호 형태되는 녀석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원리를 통해서 그러면 n명일 때 바로 공식화를 만들어내면 저렇게 되더라 찾아낸 거죠. 이제 조금 더 이해되시죠? 요 앞에 했을 때보다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원래는 솔직히 이 문제 풀면 모든 교환에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용도로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뭐 테스트 한다 치고 좀 진짜 고난도 문제 제가 최대 6명까지 보긴 해봤어요. 6명까지 봤는데 저희는 6명이 와도 간단히 할 수 있죠. 수용도 안 그리고. 처음에 6명 하라 그래갖고 진짜 수용도 그리고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규칙을 찾으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만약에 6명이 온다 해도 저희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6명이 오면 5가지가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5명의 경우는 44가지였고 그죠? 4명의 경우는 9가지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65가지 이거 상당히 많다 그죠?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예, 여보세요? 예, 예, 학원입니다. 학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 새고 있던데, 물이 몇 방울씩. 몇 방울씩 떨어지고 있던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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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세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아버지 전화 오셔가지고. 해결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경우의 수예요. 요까지가 경우의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단순히 수용도로만 써야 되다 보니까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요 공식을 사용하셔서 하시면 좀 더 편하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시라고 제가 적어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명 한번 보시면, 저 우측에 여기 4명 한번 보세요. 4명 보시면, 처음에 A 자리, 자, 동그라미 A 쳐놨잖아요. 그죠?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B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고, D가 오니까 크게 경우가 몇 가지죠? 하면 3가지가 생기겠죠. 실제 수용도 그릴 때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요 A 밑에 B가 올 때, A 밑에 C가 올 때, A 밑에 D가 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3가지 먼저 잡고, B의 경우가 3개여서 3 곱하기 3 해서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온 애가 결석인 거예요. 여기 왔어요. 여기 온 애가, 일로 온 애가 결석하네요. 결석이고, A를 빈자리라고 보시라니까요. 얘를 빈자리다라고 생각하세요. A는 빈자리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잘 보시면, 얘는, 그죠? 원래 B 빈자리에는 그럼 남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A는 사람으로 원래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아있는 사람을 요 3명으로 보는 거예요. 요 3명으로 보시는데, B가 결석을 한 거예요. A 자리 갔어요. 100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예요. 그 빈자리에 A가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빈자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B가 결석했으니까 CD만 자리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빈자리를 남겨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빈자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빈자리까지 포함을 해서 자리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붙게 되는 n-1이라는 거는 그 원래 있던 A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총 경우를 나타내는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요 원리가, 이 원리를 봤더니, 그 항상 아까처럼 따로 그 단일 문제처럼 어떤 하나의 형태에서는 그 처음에 B가 움직인 그 자리에 그대로 A가 들어오니까 이 말인즉, 결석하나의 자리를 내준 상태에서 남아있는 두 사람이 자리 바꾸는 거, 그다음 그 밑에는 그 결석한 자리도 바꿔서 하는 거, 그 원리처럼 같이 돌아가다 보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B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B가 A 자리 가잖아요. 애초에 A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A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A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사람은 항상 B, C, D 4명이면 3명만 있을 거고, 5명이면 4명만 있겠죠.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쑥 들어오는 걔를 결석생으로 보는 거죠.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러면 자, 5명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가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C가 있어요, D가 있어요, E가 있어요. 이렇게 5명이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해요? 전체적 경우에서 A 자리에 올 수 있는 누구요?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D가 오거나 E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총 경우는 몇 가지? 4가지가 일단 생기죠. 크게 4가지 생길 텐데 일단 그 중에 나는 일단 하나의 대표 경우를 볼 텐데 B가 왔다 이거예요. 그럼 요 녀석이 바로 결석한 거죠. 여기 왔으니까 이 녀석이 결석을 했어요. 그럼 얘가 빈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를 제외, 보세요. 요거 자리 그대로, 요 자리에 그냥 A가 온 거예요. 빈자리에 그냥 A가 온 것 뿐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C하고 D하고 E가 자리 바꾸니까 3명의 자리가 바꿀 때는 아까 2개지겠죠. 그죠? 여기에 DE가 와서 여기에 EC가 되거나 여기 CD가 되거나 요 2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엄청 좀 많겠지만 요 빈자리가 이제 섞이죠. 여기에 그러면 C가 왔을 때 빈자리가 막 섞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요 섞인 게 여기 총 이제 생기겠죠. 이게 몇 가지? 4명이 섞이니까 이게 9가지가 되는 거고. 얘가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경우에 11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4 곱하기 11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4가지를 잡을 때 크게 4가지를 잡을 때 거기에서 A 자리로 들어가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B가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에서 그대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싶다 보니까 그 결석이라는 말을 쓴 건데요. 그냥 빈자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B가 빠져나갔으니까 B자리에 A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시면 B자리에 A가 들어가야 되는데 B는 결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A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A 신경 쓰면 머리 아프니까 A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 빈자리예요. 그 빈자리에 A가 그냥 들어갈 뿐입니다. A는 그냥 거기에 들어갈 뿐이니까 A는 이쪽부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B가 나갔으니까 B가 빈자리가 되겠죠. 그 빈자리를 내둔 상태로 남아있는 3명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빈자리를 포함해서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 2개가 총 경우겠죠. 예, 그걸 더한 거에다가 그럼 누가 빠질 건데 B가 빠질 때도 있고 C가 빠질 때도 있고 D가 빠질 때 E가 빠질 때가 있으니까 크게 4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봤을 때 B가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내푼 상태로 D, E, C만 자리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나간 그 빈자리를 포함을 해서 다 바꿀 수도 있고 크게 2가지니까 그 2개 더한 거에 전체 경우 곱하자 이렇게 돼서 저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책이나 문제집에 있는 공식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지 저희가 그때 그 당시 찾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만들어서 검증하고 선생님들이랑 써도 된다고 해서 선생님도 처음 봤다 그랬어요 저희한테 이 공식이. 근데 다 해보니까 다 되더란 말이죠. 이 원리가 적용이 돼서 이걸 쓴 거라서 그래서 굳이 공식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아두면 편하니까 제가 일단 설명드린 거고요. 의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너무 많으면 막 6명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결국에는 다 수영도 그래야 돼. 못 그리잖아요. 아까 보통 250 몇 가지잖아요.
거기에 하나만 아까 그 곱하기 원래 5를 한 거였으니까 실제 그러면 53가지를 그려내야 돼요. 그거 못 그리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인강에서는 그냥 외우라 그래요. 왜냐면 수형도로 그려내고 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결과도 내가 내 자리 찾아가지 않는 걸 말하는데 한 명은 자리 바꿀 수가 없으니 0일 거고 두 명은 둘이 바꾼다니까 하나, 세 명은 두 개, 네 명은 아홉 개, 그 다음에 다섯 명은 44. 그럼 만약 여섯 명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그럴 때는 가슴 없긴 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학하는 거 딱 두 번 봤거든요. 여섯 명 그 최고난도 그 수학 경시대 준비한 중학생 문제에서 봤고요. 중학교 건데 여섯 명 걸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한 번 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한 번 봤어요. 총 두 번 봤어요 지금까지. 총 딱 두 번 봤는데 예, 여섯 명 물어보는 경우는 거진 없어요. 다섯 명은 간혹 보이는 경우가 있긴 하고 네 명, 세 명, 네 명은 그냥 뭐 그냥 나오죠. 그래서 실제 저도 이제 수능 강의할 때는 똑같이 말합니다. 세 명일 땐 두 가지, 네 명일 땐 아홉 가지 외워라. 거기다 하나 더 다섯 명일 때는 44가지다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조금 똘똘한 애들은 요 공식도 설명을 해주죠. 몇 명이 되든지 요 공식 알면은 만들 수 있으니까 앞에서 천천히 적어가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은 해주죠. 그쵸? 근데 간혹 가다가 아주 간혹 가다가 노가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금반처럼 응용해서 나오겠죠 아무래도 응용 형태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 상태에서 예, 그 최근 모의고사에 보면 요런 거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자 12개 가지고 걸면서 가로도 다 잘라야 되고 세로도 같은 거 걸리면 안 돼. 이걸 응용한 거였거든요. 예. 실제로 뭐 이 공식을 쓰진 않지만 그때 근데 이걸 이 공식을 통해서 미리 개수를 다 잡아놓고 가면 편하죠. 예. 그래서 얘하고 다른 거 섞어서 상당히 많이 내고 그다음에 뭐 알아두시면 실제 암기적으로 다섯 명까지만 알아두셔도 되고요. 근데 일단 요 공식 아시면 여섯 명이고 일곱 명 아시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요건 참고 사항으로 갖고 계시면 될 겁니다. 실전 문제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요런 거 냅니다. 아홉 명이 커피숍을 갔어요. 아홉 명이 커피숍을 갔는데 다 음료를 시켰어요. 다 다른 걸 시켰어요. 민폐겠지만 다 다른 걸 시켰는데 알바생이 그 아홉 개의 음료를 가져가라고 갖다 줬습니다. 마시라고 갖다 줬는데 어, 앞으로 쭉쭉쭉 내줬어요. 내줬는데 네 명은 내 걸 받았어요. 근데 다섯 명은 내가 시킨 걸 아닌 걸 받은 거죠. 요렇게 문제 나오죠. 실전에서는. 예. 아홉 명도 좀 많긴 한데 어떤 데 가면 뭐 여섯 명, 일곱 명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명에서 뭐 세 명은 자기 거 받았는데 네 명은 못 받았어. 그럼 총 경우는 몇 가지일까?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이제 문제를 내기를 아홉 명을 잡았으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아홉 명이 있었어요. 커피숍에 갔습니다. 음료를 시켰는데 네 명은 자기 음료를 잘 받았어요. 근데 다섯 명은 음료를 못 받았네요. 남의 걸 받았네요. 그럼 총 경우 몇 가지일까요? 요런 일이 벌어지는 총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네, 실제 이제 문제죠. 실전 문제입니다. 아홉 명 중에 다섯 명은 내 거를 못 받았어요. 네 명은 내 걸 받았는데 네, 총 경우는 몇 가지겠습니까? 그냥 계산하기 귀찮으시면은 그냥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로 나타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공식으로 적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답이 갈리고 있습니다.
교수 공식적으로 보면 그거죠. 일단은, 그러면 제대로 못 받은 사람 5명 골라내야 되니까 5명 뽑아내겠죠. 9C5, 그죠? 조합을 해야 되죠. 9C5 5명 뽑아내고요. 그 5명은 또 자기 거를 안 가져야 되니까, 예, 또, 요렇게 교란 순서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9C4 혹은 9C5 곱하기 44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계산하시면 94 혹은 95 같은 말이니까 그 값 자체가 아마 126하고 나왔나 봐요.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섞어서 많이 씁니다. 경우의 수. 근데 이제 이걸 알아놔야 나중에 섞어낼 때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설명 하나 드려봤고요. 저번 했던 거랑 그대로 이제 설명 하나 드려봤습니다. 일단 좀 시간이 밀리고 있으니까 좀 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이에요. 순열 공식은 8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8가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순열은, 그러니까, 그, 도희 선생님께서 올려놓으신 그 손필기 그 프린트 보시면 다 이 공식들 가지고 그냥 문제에 맞춰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거는 스스로 연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해서 이게 돼야 모든 문제 응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8가지로 완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문제에 맞춰서 얘는 이래서 이렇게 적용이 됐고 얘는 이렇게 적용이 됐는지를 천천히 느끼시면 돼요. 자, 1번 가면 단순히 얘는 뭐 하냐면 그냥 줄 세우기죠. n명 줄 세우기. n명 줄 세우기 이거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제일 편하게 뭐죠? n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n명 중에서 r명을 갖다가 뽑아서 줄 세울 거예요. r명만 줄 세울 거예요. 줄 세우기. 그럼 얘는 npr이죠. 이렇게 얘는 n 팩토리얼을 뭘로 n-r의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입니다. 중복돼 있네. 글자가 중복순열인데요. 얘는 n-파이 r이죠. 여기고 얘가 n의 r승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원순열인데 원순열에 관련된 건 크게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4번 원순열인데 원순열의 기본이에요. 원순열 있는데 원순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먼저 n명을 안 쳐요. n명을 줄을 세우죠. 쉽게 말하면 n명을 줄 세워요. 줄 세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중복 개수만큼을 나눠줍니다. n명이 줄 세우니까 뭐예요? n 팩토리얼인데 자, 돌려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자, 요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여기가 1번일 때 여기가 1번일 때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럼 같은 게 5개 생기죠. 항상 같은 게 그럼 뭐만큼 생겨요? 의자 개수만큼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으로 나눴죠. 그래서 요 공식 뭐가 나오죠? n-1 팩토리얼 이렇게 판단하는 거가 나온 거죠. 이게 또 하나의 방식이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미리 안 쳐서 중복 발생된 걸 나눴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에 똑같이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5개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었습니다. 요 5명한테 아무나 한 명, 야, 아무나 한 명 좀 가서 앉아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눈치 빠른 사람이 가서 앉았어요. 아무 데나 앉아요. 왜? 상관없죠. 왜냐면 돌아가면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해서 앉는 그 사람은 어디를 앉든지 간에 경우는 1이겠죠. 그쵸? 자, 근데 그러면 처음에 그럼 5가지 꼽혀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1이 갈지 2가 갈지 3이 갈지 4가 갈지 5가 갈지 모르지 않냐 이러는데 실제 1이 먼저 가서 앉든 2가 먼저 가서 앉든 3이 먼저 가서 앉든 누가 먼저 가서 앉든지 간에 나머지가 와서 앉게 되면 결과적으로 똑같아져요. 1번이 먼저 앉아서 그 옆에 2번이 앉으나 2번이 가서 그 옆에 1번이 앉으나 같아져요. 그러니까 아무나 먼저 가도 경우 신경 쓸 필요 없고 또 그 사람이 처음 갔을 때 이게 돌아가는 원순열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앉아도 또 경우가 1이죠. 왜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처음 갔을 때 경우가 뭐가 되면 1이 된단 말이죠.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여기 앉았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이 갔다 칩시다. 1이 얘가 갔어요. 그럼 4명 남았거든요. 근데 한 명이 앉는 순간 얘는 원순열이 아니죠. 원순열이라는 건 돌렸을 때 똑같았는데 한 명이 앉아버리면 돌리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정자리가 돼버리니까. 그럼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줄 세우기가 돼요? 그냥 엠마 1명 줄 세우게 돼버려요. 이렇게 또 보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순열을 보는 게 그 2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제 풀 때 단순히 엠마의 팩토리 해버리시면 얘를 갖다가 다 못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문제가 이거예요. 자, 정육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에다가 1부터 6까지 주사위의 번호를 적겠다. 경우는 몇 가지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것도 있죠. 정사면체가 있어요. 네,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정사면체는 면이 4개잖아요. 똑같이 생긴. 자, 여기에도 내가 1부터 4까지를 적을 건데 경우는 몇 가지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정사면체고요. 여기는 정사면체고 여기는 정육면체입니다. 자, 각각 경우가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때 바로 뭘 쓰냐면 2번째 요 원리를 쓰는 거예요. 요 원리를. 자,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처음에 정사면체부터 해볼게요. 1부터 4가 1, 2, 3, 4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나 하나를 갖다 잡아서 밑면에 칠합니다. 이렇게. 그럼 경우가 몇 가지라고요? 얘가 1이죠. 왜냐면 정사면체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1이 하나 사라집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몇 개예요? 2, 3, 4, 3개 남는데 위에 거 돌리면 원순열이죠. 그러니까 칠칠한 걸 바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돌리면 원순열이죠. 그럼 몇 팩토리? 2팩토리 돼서 얘는 경우가 2가지 하고 이렇게 나와요. 6면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아무거나 한 녀석이 가서 칠하게 되면 얘는 1, 2, 3, 4, 5, 6인데요. 아무거나 하나가 여기 또 밑면을 칠한 거예요. 뭐 아무나 1이 갖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갔어요. 근데 그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칩니다. 누가 가도 경우 안 치고요. 어딜 치해도 상관없어요. 돌리면 다 똑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럼 치다한 거 완전히 맞은편에 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죠? 5개가 남았으니까 이 바로 맞은편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총 5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칠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4개가 남아요. 4개 이제 옆면을 돌리면 옆면을 요런 방향으로 돌리면 원순열이잖아요. 그러니까 4개를 원순열이 되니까 몇 팩토리요? 3팩토리 이렇게 돼서 얘는 30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이 문제를 풀어낼 때 처음에 가는 그 녀석은 무조건 1로 보고 나머지는 녀석들을 본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만들어진 이 원순열 요 방식을 알고 계셔야 요런 문제 풀이할 때 이해가 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원순열이 n-1 팩토리가 나온 이 경우는 크게 이렇게 2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책에서는 보통 첫 번째만 설명을 하거든요. 두 번째도 같이 섞어 놓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얘는 n명 중에서요. n명 중에서 r명만 원순열 하고 싶어요. r명만 원순열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는 의자가 몇 개라는 거예요? r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n명 중에 r명을 아까 줄을 먼저 세워요. 이건 이제 기본 원리대로 가시면 돼요. 이 기본 원리가 이거잖아요. n명 줄 세웠어요. 여기는 n명 중에 r명을 줄 세우니까 n명 중에 r명을 뽑아야죠. npr 뽑아서 줄을 세웁니다. 근데 중복된 걸 나누라 그랬잖아요. 중복된 게 의자 개수만큼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r로 나눠주시면 돼요. 원리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원리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까지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또 원순열, 특수꼴의 원순열이에요. 6번은 특수꼴의 원순열. 원래 이제 5번, 6번 하나로 봐도 되는데,
자, 6번하고 따로 적을게요. 얘는 특수꼴에, 예. 특수꼴의 원순열, 이렇게 되겠죠? 특수꼴의 원순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앉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여기다가 좀 넓은 데다가 적어볼까요? 이렇게 또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앉는 겁니다. 요런 원리죠. 이렇게. 자, 이것도 공식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책에 있는 방식대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억은 책 방식입니다. 기억은 책 방식대로 제가 풀게요. 그냥 원순열 그냥 줄 세웁니다. 그래서 몇 명이에요? 이게 왼쪽엔 8명이죠? 명수 적어 놓을게요, 먼저. 8명이고요. 여기는 9명이거든요. 자,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n명 줄 세웁니다. 그러니까 몇 팩토리? 8팩토리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아까 원순열이라는 건 중복되는 똑같은 걸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순열은 그냥 돌아가면 다 똑같기 때문에 의자 개수만큼인데 이렇게 특수하게 생긴 녀석들은 돌렸을 때 똑같은 게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정확히 뭐 상관은 없는데요. 요렇게 자르든 뭐 저렇게 자르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딱 돌려보셨을 때 경우가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였다 치면 얘를 쭉 돌렸을 때 이쪽 애들이 또 1, 2, 3, 4 이런 식으로 앉아있으면 똑같죠? 돌려가지고 이제 애들이 앉아있는 모양을 보는 거예요. 돌렸을 때 똑같잖아요. 요 애들을 돌렸을 때 똑같죠. 경우가 두 개예요. 2를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돼서 푸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부팩토리 먼저 애들 줄을 세워요. 근데 얘를 돌렸을 때 어떻게 똑같으면 얘는 이변, 요변, 요변 순으로 똑같은 게 똑같은 게 몇 개? 얘는 세 개죠. 돌렸을 때 그 변이 똑같으니까 세 개죠, 그죠? 요걸 요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요게 그냥 기본 원리죠. 책에 적혀 있는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방식인데요. 원순열이잖아요. n마일 팩토리를 그냥 해요. n마일 팩토리. 몇 팩토리? 7팩. 그럼 여기 몇 팩토리죠? 8팩.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요. 짝이 되는 개수를 잡아줘요. 짝이 되는 개수. 자, 그러니까 내가 앉은 거랑 똑같은 걸 잡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랑 똑같은 게 누구죠? 여기. 그럼 한 쌍. 이 쌍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랑 똑같은 건 어디? 여기. 여기랑 똑같은 건 어디? 여기. 여기랑 똑같은 건 어디? 여기. 그럼 얘는 몇 쌍이 나와요? 네 쌍이 나오죠. 그 쌍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볼까요? 얘랑 똑같은 거,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죠. 그 다음 얘랑 똑같고요. 얘랑 똑같아요. 그럼 얘도 세 쌍이 나오네요. 요렇게.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원순열을 하셔서, 거기에서 돌렸을 때 똑같이 되는 걸 찾으셔서 그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되는 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애초에 그냥 원순열을 해줍니다. 원순열을 해주신 다음에 그 녀석에서 자리끼리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돌려서 같은 자리가 되는 그 쌍을 찾아서 그 개수만큼만 곱해 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왜 두 번째 걸 선호하냐면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8팩토리라는 건 실제 8 곱하기 7 팩토리얼일 거고 여기에다가 2를 나누었어요. 그럼 실제 보시면 그 다음 식이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걸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걸 쓰게 되면 이미 그 계산된 식을 저는 바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걸 좋아해요.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제 기억하고 니은하고 다 설명을 해주는데 책에는 대부분 이제 간혹 가다가 니은 설명하는 책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기억으로 다 되어 있어요. 원순열의 형태는 공통되는 녀석으로 항상 나눠 주어라. 이게 주 설명이기 때문에 그 설명에 맞춰서 처음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처럼 일단 되어 있고요. 얘를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원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얘를 갖다가 원순열을 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 같은 자리가 되는 쌍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 또 하나의 방식인 거죠.
여기까지가 총 6개였습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계속 딜레이가 늘어나거든요. 처음에 2, 3초다가 5초, 막 10초 이렇게 늘어나니까 제가 빠르게 반응을 못 할 수도 있고, 제가 혹시 말을 계속 한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실 말 계속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다이렉트로요. 여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 즉각 반응합니다. 이거는 제가 말이 좀 저기 방송상으로 들어가는 건 늦어도 듣는 건 바로 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7번째겠죠. 일곱 번째는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열이에요.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이렇게 되겠죠. 순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라는 말은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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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C, C 뭐 요런 게 하나 더 해볼까요? 요런 게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저희가 줄을 세울 텐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가 이게 P개, 요게 R개, 얘가 Q개라고 하고 전부 다 더한 게 N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요 녀석의 공식은 자, n 팩토리얼 전체 n개니까 줄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밑에 p 팩토리, q 팩토리, r 팩토리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눠줘야 하느냐 이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위에 식 잘 볼게요. 제가 줄을 세웠는데 이렇게 줄을 세웠어요. 일단 그럼 여기에다가 그럼 a 3개가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순열의 주 핵심은 이거야. 아까 원순열 나왔듯이 중복되는 녀석이 있으면 그 개수로 나눠주면 돼요. 6개가 중복이 됐어요. 그러면 6개를 나눠주면 한 개로 딱 우리가 셀 수 있잖아요. 원래 요게 만일에 1, 2, 3이었다면 이걸로 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총 3팩토리만큼 있었을 거예요. 이 6가지가 있었을 텐데 얘는 아쉽게도 AAA입니다. 그러면 얘를 자리 바꿔본들 똑같아요. 그러면 이 D가 어떤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요 A끼리 자리 바꿔 본들 경우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 N팩토를 했을 때는 요 3팩토리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식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개수는 중복이 발생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요 중복되는 그 발생되는 만큼을 잡아내야 되죠. 그 잡아낸 게 바로 그 개수끼리 그 개수가 다른 게 고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A 3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P팩토리 되는 거고요. B로 만들 수 있는 게 Q팩토리, C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저 PRQ라고 됐나요? PQR도 아니고. 자, 그래서 R팩토리만큼을 갖다가 나눠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면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토탈 9개죠. 9팩토리얼에 3팩토리, 2팩토리, 4팩토리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중복이 발생되는 녀석을 잡아주기 위해서. 항상 중복이 발생되는 거 확인을 하셨으면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는요. 순서를 정해줬어요. 순서를 정해준 순열 이거죠. 네, 순서를 정해줄 겁니다. 자, 순서를 정해주게 되면 이런 거예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내가 A하고 C하고 E는 요런 순서로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A하고 C하고 E는 요런 순서. 나머지는 어떻게 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는 A 3개가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얘를 갖다가 줄을 세워본들 똑같은 것밖에 안 나와요. 실제 달라서 쳤을 때 그 3팩토리만큼 생긴데 그만큼이 중복이 발생돼서 그걸로 나눠줬어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 원래 ACE로 만들면 3팩토리만큼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서 나는 AC 하나만 치겠다는 거예요. 얘 하나만 취급을 하겠다. 그럼 나머지는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AAA로 만들 총 6개가 만들어졌는데 중복이라고 이제 하나는 쓰겠다. 여기는 AC로 만들면 또 6개인데 그 중에 나는 AC 하나만 쓰겠다. 어쨌든 결론은 하나만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위의 원리처럼 얘가 몇 개를 만드는데 하나만 쓰겠다라는 건 요걸로 만들 수 있는 개수만큼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개수를 저희가 알게라고 만일에 한다면
요게 전체 n개죠. 그러면 얘도 공식 이거죠. n개를 줄 세우는데 나는 요 알개만큼을 하나로 취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로 줄 세우는 것만큼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시험에서 이 7번하고 8번하고 섞어서 문제를 상당히 많이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문자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순서도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엔 누구부터 계산을 하냐면 항상 제가 7번, 8번 한 이유가 있겠죠. 같은 문자가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확률 때문에 그래요. 확률. 확률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거잖아요. 먼저 줄을 세우는 경우에다가 순서 정해주는 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두 개 섞었다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 F턴은 해볼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예제로.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만일에 줄을 세우고 싶은데 A하고 T하고 R 순으로 라고 세 개를 정해줬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얘부터 보시는 게 아니고 얘부터 봅니다. 줄 세우는 거. 그럼 총 9개죠. 9개의 중복되는 문자는 N 2개, O 2개라서 요렇게 2팩을 나눠주시고요. 이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순서 정해주는 3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그럼 만일 이거 확률을 물어봤어요. 확률을 물어보게 되면 얘는 되게 간단해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확률은 전체 경우에 해당 경우인데 전체 경우는 줄 세우는 경우겠죠. 뭐가 될까요? 9팩토리를 이거 2팩으로 2팩으로 나누는 게 줄 세우는 걸 거고 여기는 이렇게 작용이 되겠죠. 그죠? 그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즉 만일에 문자가 같은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순서를 정해준 걸 주면서 얘를 줄을 세웠을 때 저 순서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이라고 물었다면 그냥 저 세 개로 세울 수 있는 줄 세우기 분의 1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실제 이렇게 원래 계산하지만 저는 딱 보면 그냥 3팩 풀이 1이네 라고 바로 갑니다. 왜냐면 원리가 순서적 원리가 이렇잖아요. 같은 문제로 세울 수 있는 먼저 줄 세우는 게 전제적고 그 안에서 순서를 바꾸는 게 그 변형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는 줄 세우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순서를 정해주면 그 다음이거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은 같은 문제가 있는 순열, 8번은 순서를 정해준 순열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얘도 중복되는 걸 잡아서 걔로 나눠주는 게 공통적 핵심입니다. 섞였다면 뭐부터?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부터. 그 다음에 순서는 뒤에. 만일에 이거를 확률로 물어봤다면 순서 정해주는 개수 팩토리 분의 1 하시면 그냥 된다. 여기까지 하나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 순열 공식 마지막이죠. 길찾기입니다. 길찾기. 길찾기인데 길찾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쉽기도 하고요. 뭐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굳이 따지자면 7번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같은 문자 포함된 줄세우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랑 연결이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A부터 이제 B까지 이렇게 길을 찾아 떠날 거예요. 길을 찾아 떠날 텐데 여기가 가로를 A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를 B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그럼 A에서 B를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로 5번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로 4번을 가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렇다면 원리 보이시죠? 총 9번을 가는데 얘는 9팩토리에서 5팩토리얼, 4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얘가 이 길찾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같은 문자 포함된 그걸로 하는 건데 그럼 한번 보죠. 전체 개수를 n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내가 가로를 갖다가 r이라고 한번 본다 치면 여기는 n-r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로 한번 해보면 어떤 느낌이죠? 전체 줄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가로는 그러면 r 팩토리얼이고 세로는 m-r 팩토리얼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따로따로 보면 어디서 많이 보존행위가 있어요. m-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이고 얘를 r 팩토리얼 1로 이렇게 한 건데 요 녀석이 뭐죠? 아까 배웠던 거죠. n명을 중에 r명 줄 세우기 npr이잖아요. npr입니다. 얘를 r 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면 N명 중에서 저희가 R명을 뽑아서 줄을 세웠어요. 세웠어. 줄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몇 명이 주셨어요? R명이 주셨어요. 근데 R명이 줄 선 걸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는 줄 쓴 게 아니죠. 그냥 뽑아놓은 걸로 바뀌었죠. 얘가 바로 NCR을 나타내요. 얘가. 그래서 NCR 공식이죠. 얘가. 그래서 길찾기는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열로 풀어도 되지만 그냥 조합으로 푸시는 게 더 빠르죠. 그냥 NCR 하시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얘가 몇 번이냐면 9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9번, 요, 아니, 9번. 총 9가지를 제가 이제 번호로 정리해 드렸고요. 이렇게. 아까 그 이제 원순열에 이제 N명 중에 R명 뽑아서 원순열 하는 거랑 특수꼴 보통 하나로 묶어서 보통 번호를 잡으면 8가지가 되는 거고, 그걸 따로따로 찢으면 이렇게 9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공식을 따로따로 쓰거나 혹은 섞었거나 아니면 그걸 쓰기 전에 먼저 뭐 경우를 분리해서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크게 봤을 때 사용하는 공식들은 얘네들이 주 핵심적 형태로 쓰이는 것들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그 섞어주는 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그 원리가 잘 안 되시면 거기에 나온 저기 아까 그 있었죠? 손으로 필기한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길찾기를 할 때 길찾기 하는 방식은 중학교 때는 이게 조합이라든지 순열 공식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를 적어서 했었죠. 그런 방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또 공식화하는 방식이 있는데 공식화하는 방식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숫자 적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숫자 적는 거는 아시니까 공식화하는 거를 하나만 정리 하나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길이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가고 싶은데 못 가게끔만 하는 게 있다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여기에 웅덩이가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일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나가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웅덩이가 생겼어요. 그 웅덩이가 생겼을 경우에 이거를 갖다가 여기는 못 가잖아요. 이쪽으로 못 가요. 여기도 여기까지 못 가요. 여기도 못 갑니다. 좀 가려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공식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 잡기라고 그러거든요. 점 잡는 건데 점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가는 방향에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점을 잡으시면 돼요. 얘는 지금 A에서 B로 저 위로 올라가죠. 방향이 요 방향이죠. 점을 갖다가 그러면 요쪽으로 잡을 겁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에 따라서 만약 요쪽 방향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요쪽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수직이 되는 방향 점을 잡는데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우회전이 가능한 첫 번째까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전이 가능한 첫 번째. 자, 그 말은 즉, 여기 비었죠. 여기가 우회전이 처음으로 가능하죠. 여기가. 여기까지에서 가장 큰 직사각형을 그리시면 됩니다. 가장 큰 직사각형. 그러면 우회전이 처음으로 가능한 지점 찾았어요. 여기에다 큰 직사각형 이렇게 그리네요. 여기에서 가는 방향은 위로 가죠. 그 방향의 대각선을 그었을 때 그 대각선이 되는 그 지점이 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 가는 방향에 서로 날개처럼 된다. 요렇게 끄인다 했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점 잡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를 C라고 잡으시고 여기 D라고 잡으셔가지고 경우를 보는 거예요. A에서 C를 가서 B를 가거나 A에서 D를 가서 B로 갑니다. 이 두 가지를 잡아주시면 되고 요거는 앞에 배웠던 공식으로 가는 거죠. A에서 C 가는 경우 한 가지, C에서 B 가는 경우 한 가지. 그래서 하나 나오는 거고요. A에서 D 가는 거 좀 배웠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가로든 세로든 말하면 돼요. 다시 1에 곱하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에 5시 1 되니까 얘는 20가지.
그래서 토탈 21가지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요런 식입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복잡한 건 잘 못해요. 복잡한 건 또 전부 다 찍으면 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실전에서는 중학교 때 그 숫자 적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 공식 적는 시간에 귀찮더라도 하나씩 꼼꼼하게 적어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장애물이 그냥 보기 좋게 요렇게 있거나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요렇게 잡아서 하는 게 또 빠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하나 봐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기였어요. 저 아까 조합식은 그냥 NCR하고 나왔던 거라 거기까지 설명했다 치면 중복조합을 제외하고 수하에서 저희가 봤던 공식들 다 정리해 본 거예요. 그때 한 공식들은 경우의 수 3가지, 그 다음에 순열 9가지, 조합 그냥 식 하나, 그건 중복조합 안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거기서. 이번에는 이제 그 중복 조합하고 들어가고 원순열이 이제 대놓고 나왔죠. 그래서 문제 풀면서 이제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질문 없으시면 한번 저희 교재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공식 정리한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특수꼴도 같이 섞어서 놨는데, 여기에서 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있죠. 요 녀석, 남녀 뭐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포함된 게 있나요? 여기가 있고요. 자, 여기에 문제에서, 원탁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거죠. 부모님을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안 될 텐데, 그때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나 나란히 앉는 경우나 뭐 요렇게 문제를 많이 주는데 이거 말고 일단 그 문제 하나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하나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이렇게 안 나오죠. 문제에서는 자 6명이죠. 부모님 포함. 자 부모님 포함을 해서 자녀 4명입니다. A, B, C, D 이렇게 있는데 기획하고 니은이에요. 이때는 부모님이 나란히 앉으실 때 나란히 앉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번에는 마주보고 앉으세요. 마주보고. 요거 두 개가 가장 대표 유형이죠. 이 두 녀석이. 부모님이 나란히 앉는 경우하고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하고는 그러면 얘는 경우를 잡아보면 몇 가지일까? 각각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49분인데 제가 한 문제당 1분씩해서 2분 드릴게요. 51분, 지금, 저 시계. 스크린샷 시계. 핸드폰 시계 51분이거든요. 53분까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대표 유형이잖아요. 대표 유형이거든요. 원순열입니다. 원탁에 이렇게 6명이 앉을 거예요. 부모님이 나란히 앉는 경우, 부모님이 마주보는 경우. 일 분 남았습니다. 네, 틀리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죠.
틀리셔도 됩니다. 예. 그냥 하나하나 행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그 생각하신 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럼 이해하기 더 빠르시고 기억이 더 오래 남거든요. 자, 부모님이 나란히 앉는 경우하고 부모님이 마주보는 원탁입니다. 원탁. 원탁에 부모님이 나란히, 부모님이 마주. 두 가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고요. 대표 유형이죠. 거의 원순열에 관련돼서 학교 내신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안 빠지고 나오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비교하라 이런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 책이 바뀌기 전에는 교과서에 또 항상 실려서 비교하는 문제이기도 해서 답이 다 갈렸네요. 아주 많이 갈렸네요. 네, 중등 책에도 나오기도 하죠. 네, 중등 책에도 나오기도 하고. 네,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그 원순열의 그 개념 잘 잡으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 개념 딱 라인업 잡으면 되게 쉽거든요. 네, 그거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거 이제 잡아본 거예요.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 나란히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나란히 있을 때는 무조건 한 명이라고 보면 돼요. 한 명. 그쵸? 그 녀석을 한 명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란히 있다. 그럼 부모님을 한 명으로 봐요. 그럼 실제 얘는 몇 명이 되죠? 5명입니다. 5명. 5명이 원탁에 앉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 팩토리죠? 4팩토리요. 이렇게 되는데 부모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 손, 아빠, 엄마, 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마주보고 앉는다. 이게 이제 잘 보세요. 마주보고 앉을 거예요. 그럼 일단 자리가 6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마주보고 앉는데 아까 제가 그 원순열 하는 그 음식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한 명이 가서 앉을 때 걔는 경우 샌댔어요? 안 샌댔어요? 안 샌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아빠가 앉으셨다. 그러면 여기가 아버지가 앉았어요. 그러면 마주 봐야 되니까 아버지가 앉는 경우 일단 몇 가지죠? 한 가지죠, 한 가지. 왜? 아버지가 가서 앉아서 어디 앉으셔도 상관이 없잖아요. 처음 가시는 한 명은, 가서 앉는 한 명은 일로 보라겠죠. 아버지가 앉는 순간 어머니가 가서 앉을 거예요. 왜? 맞은편에 앉아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누가 앉아요? 어머니가 앉아요. 근데 이 경우도 당연히 하나겠죠. 왜냐면 아버지 맞은편에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앉는 그 경우까지가 뭐예요? 현재 단순 1입니다. 1. 그런데 이 상태에서 자리 4개 남았어요. 근데 얘는 원순열이 아니죠. 사람이 앉는 그 순간, 한 명이 됐다 두 명이 됐다 앉는 그 순간, 그냥 죽어도 원순열이 발생이 될 수가 없죠. 돌리면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4명은 그냥 줄세우기입니다. 그래서 4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다 띄워서 그렇죠. 6명이에요, 6명. 예. 7명 대본이면 엄마, 아버지가 마주 볼 수가 없겠죠. 애초에. 예? 애초에 마주 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6명. 그러니까 얘는 이 문제 자체는 이제 마주 볼 수 없어서 홀수로 나왔기 때문에 마주 보는 문제를 내지 못하는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짝수를 약간 바꿨는데요. 짝수로 할때 마주 볼 때, 아까 그 원순열의, 그죠? 원순열의 첫 번째 가서 앉는 거를 1로 보는 그 개념을 살짝만 섞어주시면, 이거 쉽게 풀 수 있어요. 안 헷갈리고. 보통 책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이런 거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무데나 마주보고 앉아라. 그리고 돌려도 다 똑같으니까 그게 하나의 나머지 앉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이야기 더 쉬운 거죠. 아까 동일한 원리로 아무나 한 명이 앉았을 때는 경우가 1일 거고 어머니는 그냥 그 맞은편에 앉으면 되니까 경우가 1일 거고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 나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들은 여기다 엄마 아빠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하면서 곱하기를 잘하거든요. 마주 보는 거에도. 마주 봐버리면 자리 바꾸는 걸 돌리면 똑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주 볼 때는 자리를 바꾸나 안 바꾸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마주 보는 거를 먼저 맞춰놓으면 왜 경우가 1밖에 없어요. 그럼 그 쉬운 거부터 해놓으면 되지. 굳이 자녀들부터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그냥 마주보게 해놓고 자녀 돌리면 되잖아요. 마주보는 경우는 원순열에서 무조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나 한 명이 가서 앉을 때 그 경우 자체가 1입니다. 당연히 맞은편에 있는 경우도 1밖에 없겠죠. 예. 대부분 또 이거 돌리면 똑같겠지 생각하는데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경우 자체가 한 가지밖에 없는 애라. 그 보통 이로 나눈다라는 거는 중복이 발생돼서 나누는 거예요. 중복이 발생된 애초에 시계에 중복이 발생되진 않았어요. 되진 않았는데 나누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예 돌려보세요. 처음 그러니까 자녀들 앉히기 전을 보세요. 자녀들 앉히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앉혀놓고 돌려보세요. 똑같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 돌려본들 똑같아요. 원순이어서 항상 그냥 마주보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시켜 놓으시고 그 일로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1의 경우를 잡아놓고 가시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길을 너무 신경을 써요. 애들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나란히만 또 하는 순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거기서 자리 바꾸는 것만 고민하면 되지만 마주 보는 경우는 돌리면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항상 1이에요. 1 그죠? 그 이유를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아까 원순열일 때 아무나 한 명이 가서 앉을 때는 경우가 1이에요. 그죠? 그거 하나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미지 볼 때도 그걸로 보시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 반대편에 앉는 경우는 어머니가 거기 앉아야 되니까. 경우는 1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럼 남아있는 자리는 누군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앉는 순간 원순열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줄 세우기 한 거다. 예. 안 헷갈리겠죠. 그죠? 이제. 그리고 애들이 막, 쌤 이거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이러면은 막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막 뭐가 빙 할 때 있거든요. 뭐 정리 잘 해놓으시면 예, 아이들 말에 혼란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리고 색칠하는 거에 관련되고도 저번에 일단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원순열 형태에서 색칠하는 거고요. 다르게 색칠하는 거 두 개 일단 부분만 살짝 쿵 하고 예, 구분하는 것만 살짝 일단 구분하고요. 그거를 제가 구분 안 해드렸다, 그죠? 저 때는 구분해드렸는데, 예. 그래서 문제를 일단 오늘 좀 시간 좀 내셔서요. 어디까지 한번 봐오면 좋을지 한번 보고, 잠시만요. 어, 일단은, 여기. 22페이지까지는 한번 봐오세요. 좀 힘드시겠지만, 좀, 예, 힘드시더라도 힘 좀 내셔가지고. 근데 이거 중복 순열이 두 번 나오는 건가요? 왜 중복 순열이 또 나오지? 예, 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원래 이런가요? 이 중복 순열이 똑같은 건가요? 중간에 섞인 건가? 여튼, 그러니까 중복 순열 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쟤 중복 순열이구나. 조합이 아니라. 순열이죠. 얘 중복 순열. 그래서 거기 일단은 일단 내일 봐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닥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 빠진 거 저번에 그림 색칠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 중학교 애들 풀이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하고 일단 오늘은 마무리 할게요. 어떤 문제를 풀다 보면 요런 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어가지고 예, 이런 거 색칠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색칠하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녀석은 요렇게 하죠. 5가지를 칠한다고 하면 4가지 색은 5가지 예, 칸이 5개니까 얘는 4가지인데 중복을 허용해요. 대신 인접은 같은 색깔 칠하지 마라. 고 이제 나올 때 얘는 5 그리고 얘는 인접해야 하니까 4 두 가지니까 3 또 얘도 두 가지니까 3 또 두 가지니까 3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얘는 4가지니까 얘는 4 3 그럼 얘는 3이랑만 다른다니까 얘는 3 두 가지니까 2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얘는 되는데, 얘는 된다며. 얘는 왜 안 돼? 이거 구분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녀석은 저렇게 하면 큰일 나죠. 첫 번째 녀석은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 요거 정리는 하나 꼭 해놓으셔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인접면이요. 인접면이 다 똑같을 때, 다 똑같을 때. 그리고 이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한 개를 제외한, 한 개를 제외하고 또 인접면이 다 똑같을 때. 예.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얘는 보세요. 5는 인접면이 몇 개죠? 인접면, 제가 노란색 적어볼게요. 4개 인접했어요. 여기는 2개 인접했죠? 여기 3개 인접했고, 여기 3개 인접했고, 얘는 2개 인접했어요. 얘는 막 섞였어요. 섞였죠? 근데 얘는요, 2개 인접했죠? 2개 인접했죠? 2개 인접했죠? 2개 인접했죠? 이런 식으로 인접한 게 다 똑같아요. 이럴 때는 절대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더, 밑에 하나 설명했죠? 이 경우는 뭐야? 이런 거죠. 밑에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원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서 인접면을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는 가운데 인접면 4개인데,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예요. 한 개가 다르고, 나머지는 인접면이 이렇게 다 똑같을 때, 요런 경우는, 요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 나가는 패턴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일단 그 중학교에서 이 문제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고등학생들한테 그건 안 써요. 중학교의 그 표적식이라 그러는데, 그냥 얘는 이렇게 풀어라 그냥 풀이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게 푸는 거고요. 고등학교 스타일에서는 이거죠. 그냥 4가지 색깔 갖고 칠했을 때, 3가지 색깔로 칠했을 때, 2가지 색깔로 칠했을 때, 이렇게 그 경우를 각각 뜯어서 보는 게 고등학교 스타일이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또 안 헷갈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앞에 거는 그냥, 인접이 다 달라요. 그럴 때는 막 섞였어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5, 4, 3, 3, 3.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기 3, 3 하면 안 되죠. 여기 2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2이어야 되죠. 인접하는 게, 아니다. 맞다. 처음에 한 게 맞죠? 저기 칠하기 전이죠. 괜히 쳐다보다가 헷갈렸네. 헷갈리면 안 돼. 오씨, 총 순서대로 가야 돼요. 가운데를 쳐다봐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4가지 색하라는 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하도 많이 풀어가지고 답도 외워져 있는 녀석인데. 자, 이거 4가지 갖고 칠할 거거든요. 뭐, 모양은 뭐 많죠. 어떤 문제에서 뭐 여러 가지 주기도 하고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몇 가지 나오나. 혹시. 이거 풀이법 2가지거든요. 중학교 방식. 중학교 방식. 이렇게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하고 이제 고등학교 방식. 고등학교 방식은 4가지일 때 3가지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요. 고등학교일 때는 여기서 2가지로 분리해서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요거 한번 해보시면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4가지를 칠할 건데 4가지예요. 4가지.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중복 호형입니다. 중복 가능해요. 중복 가능한데 인접면은 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돼. 이렇게 돼서 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나오는 거고 저 옛날에 그 성공 카페에 문제 많이 풀어줄 때 그 확통 그 중학생들 확통 들어가는 그 시기에는 꼭 질문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얘는 그 순서 적는 거 하면 안 됩니까?
가장 많이 올라오는 문제고요. 4, 3, 3, 2 하면 72가지 나오거든요. 답이 72가 아닙니다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72가 맞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실제 이거 답은 일단 72는 아닙니다. 70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네, 지금 시간 여기 8분이거든요. 네,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요건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은 제가 제대로 제 시간에 딱 와갖고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와가지고 일쇼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간 줄도 모르고 좀 늦었거든요. 아이거야.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네, 수능은 84가지. 그럼 갈까요? 답도 나왔는데. 네, 답은 84가지죠. 중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서로의 대각선을 아무나 하나를 잡아요. 대각선을 하나 잡으셔서, 제가 여기 기역이라고 하고요. 여기 대각선 여기를 그냥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기역하고요. 니은이 색깔이 같을 때, 그 다음 이 기역하고요. 니은이 색깔이 다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같으면 이거죠. 자, 신제고 적어볼게요. 처음에 여기가 네 가지였어요. 같으면 그 다음 니은은 그냥 1이겠죠. 1일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이미 키가 7해지니까. 그래서 얘는 네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에서 36가지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되죠? 네, 다른 색으로 적어볼게요. 그럼 여기는 네 가지면 여기 일단 3하고 적히겠죠. 그럼 요 둘과 색깔이 달라지면 두 가지일 거고 여기서 두 가지 이렇게 적히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48하고 돼서 둘을 더하면 잡으셔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처음의 방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요게 좀 빠지죠. 몇 개가. 네, 같은 색깔이 잡혀야 되는 게 빠지는 게 있어서 그 12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네 가지 색깔을 칠할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얘는 원순열 안 되잖아요. 그죠? 삐딱삐딱하게 생겼으니까 원순을 돌릴 수는 없어요. 네 가지 색깔을 다 칠하면 얘는 그냥 400풀이 하면 되죠. 그래서 24가지 하고 나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그럼 세 가지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칠할 수 있는 세 가지부터 찾아야죠. 그러면 네 가지 중에 네 개 중에 세 개의 색깔을 뽑아야 되잖아요. 나는 세 개 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먼저 다시 사함에서 색깔을 세 개 찾죠. 그 다음에 색깔 세 번 칠하면은 한 녀석은 꼭 두 번 칠해야 된다. 그죠? 어떻게? 대각선 방향으로. 그럼 두 번 칠할 세 개 중에 두 번 칠할 거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한 녀석을 또 찾아요. 넌 두 번 칠해라.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 서로 대각선 요렇게 칠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칠할 수 있어요? 요렇게 칠할 수 있잖아요. 두 개를. 그럼 일단 두 개 칠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올 거고 두 가지가 있고 그럼 칠해놓은 상태에서 남아있는 두 가지 색깔을 여기에 A, B 혹은 여기에 A, B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경우도 몇 가지죠? 두 가지 하고 나오죠. 그래서 앞에 4, 3, 12에다가 4를 곱하니까 48 하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색깔 칠할 거야. 그럼 네 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죠.
그 다음 얘는 색깔을 뽑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노란색, 빨간색이냐, 빨간색, 노란색을 바꾸는 경우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C2는 6이죠. 2, 6, 12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다 더해주시면 동일하게 84가지 하고 나오죠.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렇게 색깔이 4개일 때, 3개일 때, 2개일 때 분리시켜서 많이 풀고요. 중학교는 위에 표적식이죠. 그냥 저렇게 풀어라고 그냥 강요하듯이 그냥 주입식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아까 이제 이런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인전면이 다 같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인전면이 막 섞였어요. 그럴 때는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전체 개수부터 쭉쭉쭉 가면 되죠. 잠시 1은 1이죠. 아, 잠시 1이요? 그 세 색깔 3개 뽑았잖아요. 그 중에 한 녀석은 색깔 2번 칠해야 되잖아요. 색깔이 3개니까, 총 면은 4개니까, 한 녀석은 2번 칠해야 되잖아요. 그 2번 칠해야 되는 녀석은 이제 서로의 대각선만 되겠죠. 예. 기억, 니은만 신경 쓰면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기역하고 니은을 맞추면 그 사이에 껴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는 같은 색깔이 절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의 색깔에 빠져 있는 것들을 다 맞춰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 기역 니은은 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걸 수용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 수용도로 하기엔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항상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릴 때나 지금이나 뭐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번에 수용도로 푸신 선생님이 계셨었어요. 수용도로 애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다 적으셔갖고 하는 거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적은 있는데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저번에 그 72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식을 따로따로 적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류가 나는지 일일이 직접 찾아보시겠다고 해서 그 12가지를 찾아보시더라고요. 다 적으셔가지고 수용도도 찾아서 그래서 본 적은 한 번 있어요. 그 성공문 카페에서 그때 한번 뵀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시간도 많이 늦었고 또 선생님도 점심 식사 하시고 또 오늘의 하루 일과를 또 달리셔야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어, 아까 그 과제는 말씀드렸죠?